4.2의 2절 지방 가속도입니다. 앞서 구한 지진 응답 계수는 SDIERT 값인데요. SD 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입니다. SD 값은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디자인 스펙트럴 리스폰스 액셀러레이션인데요. 이것은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와 1초 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주기 스펙트럼 가속도와 1초 주기 스펙트럼 가속도의 함수입니다. SD 값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이러한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주기의 함수인데요. SDS 값과 SD1 1초일 때의 이 값과 그 다음에 단주기에서 보통 0.2초를 얘기하는데요. 단주기에서의 SDS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그래프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SDS 값이 있으면 요것을 2.5로 나눠 가지고 요 값을 구하고 꼭지점과 이 점들을 각각 이 그래프 즉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위치 고유 주기에 해당되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형상을 가지고 가속도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Acceleration, Design, Response Spectrum 해서 DR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SDS와 SD1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SDS와 SD1 값, 즉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주기 1초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라고 했을 때요. 이 값들은 뭐의 함수냐 하면요. 요 유효 지방 가속도와 FA, FV 값의 함수입니다.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S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FA하고 FV 값이 들어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 값은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 고려 지진,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이라는 얘기입니다.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이거 유효 지방 가속도로 나타냅니다. Effective Peak Acceleration S라고 쓰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향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와 FV 값은 집안 증폭 개수, Site Coefficient라 부르는데요. 각각 0.2초와 1초에서의 집안 증폭 개수입니다. 안반이 있게 되면은 지표면상에 구조물이 지어지게 되죠. 그럼 안반에서 얼만큼 이 지진파가 증폭이 되느냐 해서 단주기가 증폭되는 비율을 FA라고 부르고요. 장주기 즉 1초 주기가 증폭되는 비율을 FV, A 값은 사실은 단주기에 영향을 받는 acceleration, FV에서 V 값은 장주기 1초 주기에 영향을 받는 velocity의 약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진 응답 계수의 크기는 유효 지방 가속도와 지방 증폭 계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유효 지방 가속도 S 값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진 재해 지도, 지진 위험 지도를 기본으로 결정을 해주고요. 지방 증폭 개수 FA와 FB 값은 건축물이 건설될 그 집안이 어떤 분류로 속했을 때 어디에 속하느냐, 즉 S2에서 S5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테이블로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서 S2에서 S5를 쓰고 S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FV 값과 F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특정 지역에 특정 위치에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한 순간 S 값은 나라에서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S2에서 5 값도 그 집안 땅을 바꿀 수 없다면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상 20m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집안 분류에 따라서 이 값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SD 값,
스펙트럼 가속도 값은 설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설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값은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고 분자에 들어가 있는 값은 설계자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유효지방 가속도인데요. 유효지방 가속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효지방 가속도는 내진설계 일반에 근거해서 2400년 제한주기의 지진위험지도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에 제시한 그 지도에서 찾던지 아니면 행정구역에 따라서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지방 가속도 EPA 값인데요. 이 값은 Z 곱하기 I Z 값은 내진 설계 일반에서는 500년 주기에 해당되는 Z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 구역 개수, 존 팩터라고 하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북부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0.11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500년에 해당되는 지진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준은 2400년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I 값이 IE 값하고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IE 값은 중요도 개수고 여기에 I 값은 위험도 개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설계 기준에 쓰고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개수인데 이거를 500년 재현 주기를 2400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게 됩니다. 확률론적으로 구한 값인데요. 그래서 이 값은 24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11 곱하기 2가 돼가지고 0.22가 됩니다. 이게 행정구역 제주 지역과 강원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0.22가 유효지방 가속도입니다. 조금 더 정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진 위험 지도를 참조해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KS 맵이라는 것을 다운로딩 받아서 구글 지도와 연동된 주소를 치게 되면요. 그 지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용한 KS 맵을 다운로딩 받아서 디지털 값을 구하면 되고요. 이것이 행정구에서 구한 0.2보다 지도에 따라서 구한 값이 80%보다는 작지 말아야 된다. 다른 얘기하려 하면은 0.22 곱하기 80은 0.176인데 0.176보다는 커야 된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80%를 잡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컴플레인이 많은데요. 우리가 확률론적 지진 제도 안전도 분석 PSHA라고 부르는데요. 동력학 책을 참조하면 되겠는데요. 지진 재해 지도를 이런 확률론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확률론적으로 구하게 됐을 때 이 옛날에 발생했던 지진들은 진도 우리가 지진 가속도를 계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값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정확한 지진 가속도를 재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 지진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차고 넘치죠. 그리고 SD1과 SDS를 구하기 위해서는 FA와 FV 집안 증폭 계수 사이트 코에피션트가 필요한데요. 사이트 코에피션트는 집안의 강도, 집안 운동의 비선형성을 다 고려해서 테이블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적 주기가 증가할수록 즉 집안의 강도가 작고 집안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이거는 구조물의 동적 주기가 아니라요. 집안의 동적 주기, 즉 집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은 연약한 집안일수록 FV 값이 증가하고 FA 값은 단주기 값은 뭐 특정 값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효 지방 가속도가 증가할수록 바깥에서 큰 지진이 오면 올수록 집안 운동의 비선형성이 증가하면서 집안 증폭 계수 FA와 FV 값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해서 여기서 가로축은 S, 세로에서는 집안의 분류 S2에서 S5까지 해가지고 FA 값과 FV 값을 테이블상에서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값은 보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스펙트럼 우리가 SD 값이라고 했죠. SD 값은 SD1과 SDS로 구할 수 있고 SD1과 SDS 값은 S 값과 FA, FV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이것이 밑면 전단력을 구할 때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SD를 건축물의 주기별로 나타낸 것이 건설 부지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가속도 설계 응답 스펙트럼 Acceleration DR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설계 기준에서 주어지게 되죠. 다음 그림에 나타내는데요. 얘를 나타내는데요. 요 Y절편 값은 유효 지방 가속도 혹은 영주기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유효 지방 가속도 혹은 영주기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 값은 우리나라에서 SDS 값에 2.5, 4분의 2.5배 중에 1입니다. 즉 SDS 값의 40% 정도를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집안 증폭 개수 FA와 FB는 대상 부지에서의 S 세기와 집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주기 성분과 장지기 성분의 증폭에 해당된다. 구조물들은 저층 구조물들은 단주기 성분에 속하고요. 고층 구조물들은 장주기에 속하게 됩니다. 장주기에 해당되는 지진 하중이 단주기에 해당되는 지진 하중. 지진 하중이란 것은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스펙트럼 가속도 값이 장주기일 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최대 지방 가속도와 유효 지방 가속도입니다. 최대 지방 가속도와 유효 지방 가속도를 내진 설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방 가속도는 Peak Ground Acceleration 인데요. 지반 운동을 지표면에서 계측하게 되면요. 이건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진폭, 이걸 지진 강도라고 부르고요. 진폭 PGA 값, 절대값의 최대값을 PG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진 지속 시간, 우리가 Areas Intensity라고 불러가지고요. 이 누적, 이 가장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 이 강진 지속 시간이고요. 그 다음 진동수 성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엘센트로 지진인데 PGA 값은 0.356G이고요. 지속 시간은 54초. 실질적으로 강진 지속 시간은 2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최대 지방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설계 기준상에서 쓰는 유효 지방 가속도란 무엇이냐? EPA라고 하는데요. S 값을 쓰게 되고요. 이 값은 설계 기준상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지진 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국가 지진 위험 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기반암, 즉 암반 지반, 우리는 VS 단단한 정도를 전단파 속도로 나타내는데요. 760m/s 이상인 암반암에서 계측된 지반 온등의 수준이다. 그 중에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최대값. 유효 수평 지방 가속도와 수직 지방 가속도,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의 유효 지방 가속도는 유효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지방 가속도. 이것도 최대고 이것도 최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항상 헷갈리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대부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PGA와 EPA를 구분한다 라고 했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면요. PGA란 지진 계측기에서 개척된 지진 가속도 시간 이력의 절대 최대 크기를 얘기합니다. 양을 다 따지지 않고 최대값. PGA는 부지만의 운동이며 건물이 없을 때의
거기 집안 운동을 고려한 것이고 구조물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PJ가 온다 그래서 구조물에 큰 손상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PGA를 설명하면은 PGA는 무한 강성을 갖는 단자유도계 건물이 있으면요 굉장히 바닥에 구조물 바닥에 집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지진 가속도계가 계측한 가속도 응답의 최대 절대값을 얘기합니다. PGA는 주기가 0인 실제 구조물의 지진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기가 0.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주기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층 건물, 주로 0.1에서 0.5초인 실제 건물의 손상에 영향을 주는 PGA 값이 얼마냐라고 해서 제시된 값이 EPA 값입니다. EPA, 유효 최대 가속도인데요. 실제 구조물의 지진의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진 가속도를 정량하기 위해서 설계 기준에서 제시되었고요. EPA는 PGA에 의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었던 구조물의 손상, 구조물의 주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주기가 0초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0.5초인 실제 구조물의 지진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EPA에 대한 정의는 지진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진의 진동수 성분과 대상 구조물의 고유 주기 특성을 포함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PGA 값을 그냥 계산했다, 계측 지진을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다면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EPA 값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상 각 주기별로 빈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영주기 가속도 값을 요것의 PGA 값을 EPA라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영주기 해가지고 우리가 가속도를 계측하는 데 있어가 0.02초 간격으로 계측하고 혹은 0.01초 간격으로 계측하고 어떤 경우는 0.005초 간격으로 계측했을 때 PGA 값이 다 다르게 됩니다. 조금 더 0.00001초로 계측을 했다면 PGA 값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EPA 값은 실제로 EPA 값은 이런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느 정도 리그레션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얼추 0. 이런 것이 PGA라면은 EPA 값은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0.1초 주기에서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값은 구조동력학 6.3절에 보면은 EPA와 PGA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PGA가 크다는 것은 지진의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규모를 PGA 값으로 많이 비례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꼭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PGA 값이란 것은 계측 기록을 어떤 성분, 주로 영주기 성분만 얘기를 하고 다른 성분들은 얘기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다른 성분들을 다 포함한 하여 나타낸 것이 EPA 값이기 때문에 PGA 값은 그냥 이런 성분들, 다른 성분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EPA가 크다는 것은 꼭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와 EPA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크다라는 것은. 그래서 구조물의 피해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